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도쌤입니다. 25년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략적인 부분과 상반기 삼성 공채가 시작되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선 시작하는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 카페에 이렇게 올려놓은 글이고요. 오늘 조회수는 기가 막히게 폭주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1위죠. 25년 잡 리포트를 토대로 제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이 조금 자극적이긴 한데 힘들게 공부해서 인서울 나왔는데 취준생들이 눈물을 머금고 있다는 현실이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제가 가르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인서울 나온 친구들도 많은데 쉽지가 않아요. 또 부끄럽지만 제가 다녔을 때 그리고 제가 준비했을 때랑은 체감 온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따진다고 해서 변화할 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곳에서 여러분들의 루틴과 열심히 하는 노력만이 그래도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 드리는 점도 정말 죄송합니다. 인서울 졸업생들이 어떠한 상태이냐, 인턴 3바퀴도 소용없네요.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턴만 계속해서 쫓아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어느 정도 인턴을 했고 본인이 직무에 연계된 인턴이라면 좀 스탑하는 시기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내 스펙이 많으면 좋을수록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물론 정량적 지표에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취업 시기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나이도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할지언정 그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수량을 늘리는 거에 집착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더 중고 신입에 가까운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하느냐가 이제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40곳 서류를 내니 9곳에 불과했다. 이건 뒤에 사례에 나오는데 잘한 겁니다. 요즘 트렌드에서는 이거 잘한 거예요. 40곳 서류 냈는데 하나도 안 된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0곳이라면 웬만해서는 누구나 들었을 때 좀 알만한 기업에 지원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네임드가 있는 기업에서 9곳이라면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화가 필요해서 제가 같이 준비를 해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중앙대를 졸업한 가명을 이현진님이라고 썼고요. 이 친구는 스펙이 상당히 좋아요. 토익 스피킹 만점이죠. 그래서 1년 8개월간. 저는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중고 신입을 역량을 갖춘다 해서 좋은 거는 맞지만은 이렇게 3곳에서 이렇게 끊어서 했을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한번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만 27세니까 실질적으로 28세로 이제 개념 정리를 하면 지금 내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어디에서 걸고 지금까지 한 거를 정리해서 어디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런 거를 한 번은 돌이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친구의 흠이라고 한다면 사실 나이 연령적인 측면 외에는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스펙적인 측면에서는 A에 랭크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친구들 꽤 많아요. 근데 그럴 때는 가끔씩 기업이 가르치면 되니까 좀 더 잠재성 있는 친구를 뽑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웃긴 경우죠. 그래서 너무 많은 양적인, 정량적인 부분에만 집착을 오랜 기간 할 때는 한 번씩은 끊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턴 3곳이 수렴하고 있는지 지향점을, 또는 이게 각기 다른 성격의 정말 전혀 다른 영역의 다른 업종의 3곳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무료 상담은 제가 열려 있으니까 댓글이나 연락처를 토대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를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체리피킹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즉시 전력 투입이 가능한 인적 자원 채용을 하고 있는 게 요즘 트렌드가 맞습니다. 조금 여기서 제가 목소리를 좀 높이고 싶은 게, 사실 펍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채용 시장이 굳어지는 이유는 파업이 많아진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정년 기한의 연장을 요구하는 노조 측의 영향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시장이 경직된데 거기에 덧붙여서 코로나 이후에 자, 지금 경기 불경기 상황도 같이 초래됐고, 그 다음에 트럼프 정부 이후에 불확실성이 있는 대외적인 요소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당히 쇄국 정책을 많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 가운데도 취업할 사람들은 취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때는 이런 이슈가 없었냐, 뭐 저 때는 없었느냐, 다 그때 이슈는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경직되고 이런 처리피킹 같은 채용 전략이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채용 한파라고 했는데 요즘엔 빙하기라고 아예 얼어붙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니즈가 있는 그 직군에는 상당히 아직은 열려 있지만 특히 우리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 경영 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빙하기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졸업생 박모 씨도 서류 전형군 15곳 중 단 한 곳인데 이거는 우리가 좀 분석해 봐야 돼요. 이게 과연 15곳이 과연 어디 있냐 이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15곳 중에서 4곳은 정유회사에서 최상단에 있는 경영 지원 직군을 넣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히 봐야 되지 우리가 수치로만 봐서 스카이도 15곳 중에 한 곳밖에 안 붙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대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한 부분이고 제가 가르치는 스카이 학생들도 특히나 일반 학생들하고 달리 스카이 학생들은 정해져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금융기관이다. 아니면 일반 대기업에서도 정유회사만 콕 찍어서 가거나 아니면 경영기획 파트만 최상단에 있는 대기업 직군에서만 지원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또는 이제 중견기업일수록 또 다르게 보는 면접 때 다른 포인트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서류에서는 사실 이 수치만 보고는 우리가 단언하거나 예단할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이 신입을 뽑아서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체리피킹 전략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성균관대를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졸업한 강예진 님도 기업이 업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다 보니 지원 업무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현직자를 찾아 물어보는 과정이 필수다. 근데 이거를 막 40, 50개 쓰는데 어떻게 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좀 토대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기업이 듣고 싶은 자소서에 포커스를 좀 맞추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에 맞추면 지금 체리피킹이라는 취업 전략이 여러분들은 무조건 메이드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저한테 또는 다른 분들을 토대서라도 여러분들의 스펙을 객관화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화해서 최소한 내가 원하는 대기업이라든지 원하는 업종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취업한 사람들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정도 랭크가 되어 있는지는 객관화를 분명히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지 취업하신 분들에 비해서 상향 지원이구나 아니구나를 가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와 우대사항을 반드시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경력직 채용 공고를 꼭 보셔야 돼요. 경력직에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요. 경력직 채용 공고가 훨씬 더 디테일한 잡 디스크립션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거를 지금 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이거를 활용해서 키워드를 추출을 먼저 해내셔야 돼요. 키워드 추출을 안 하고 씁니다. 기존에는 키워드 추출을 안 하고 자소서하고 스펙으로만 해서 뽑히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러한 체리피킹
채용 트렌드에서는 그러한 트렌드는 챗 GPT도 다 돌립니다. 그래서 챗 GPT를 활용하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분량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분량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여기에 쓰이는 주축 키워드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 특히 경력직 채용 공고에 나오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추출하시고, 이 추출한 키워드를 토대로 뭘 하시냐면 두 번째 작업인 여러분들의 역량과 접목을 시켜야 돼요. 역량과 접목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접목을 시킬 때 여러분들이 현직자를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접목을 시킬 때 첨삭을 받거나 본인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지 않으면 이제 자소서나 면접에서 상당히 난관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중고 신입이 꼭 아니더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지사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써야 된다? 내가 가진 역량과 내가 가진 전공에 기반한 그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향후 지원할 이 키워드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접목해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기여 포인트를 그리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how to 부분까지 해서 적는 게 뭐다? 자소서고요. 이걸 면접 스크립트하고 동기화를 해주셔야 돼요. 면접 스크립트하고 자소서 스크립트하고 너무나 다르게 아직도들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면접 갈 때 또 스크립트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트레이닝이 안 돼 있으면 면접 가서 자기 거인데도 자기 거이지 않는 양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기 거가 아닌데 이제 부풀리기로 썼던 분들은 거기서 다 들통납니다. 그래서 자소서 쓸 때 면접 스크립트하고 동기화 해 주셔서 내 면접을 위한 설계도라고 생각하시고 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연습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이것이 향후에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배우시든 다른 분들에게 배우든 스스로 하시든 첨삭의 포인트가 돼야 돼요. 그 부분을 25년 자소서 면접 트렌드로 여러분들에게 명칭해드리고 싶고 다가오는 삼성 채용부터 이 부분들을 꼭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페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카페 가입하셔서 합격 자소서를 합격 비밀 노트를 무조건 다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오픈을 해놨으니까요. 각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합격 자소서들을 참고하셔서 구성을 해주시고요. 그래도 궁금하거나 나는 무료로 민도쌤에게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에게 오픈챗으로 주시면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5년 함께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